마지막 특별한 이슈 네 번째에서는 다음 주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음 주 준비된 일정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중국에서 대출 우대 금리인 LPR이 발표되고요. 대망의 바이오 USA가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최영지 PB님께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로 넘어가면 글로벌 자금 흐름의 기준이 되는 MSCI 연례 시장 분류 리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 재진입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수요일로 가보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의 또 풍향계라고도 불리는 만큼 국내 반도체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로 가보면요. 미국에서는 5월 PC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5월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3.4%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인데, 이 수치는 또 202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분기 GDP 확정치가 공개됩니다. 이렇게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반도체 풍향계라는 고유 명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화진 차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고 어떤 전망까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결국 실적 이후의 가이던스에 대한 변화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장기 공급 계약이 이미 1분기 때 워낙 얘기들을 많이 좀 한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애초에 이제 UBS가 마이크론을 지금 목표가 산출을 한 게 1,615달러 정도 수준일 겁니다. 기존 가격대보다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죠. 지금 보니까 거의 1,133달러까지 좀 왔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둘씩 지금 시장에 이제 해외 외신 리포트나 아니면 국내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이제 27년에 대한 이익 전망치는 워낙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만큼 이미 정해진 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목표가 산출은 그건데, 마이크론을 이제 하나둘씩 28년도를 이제 목표가를 산출을 하면서 조금 밸류에이션 리테이닝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결국 LT의 자기 공급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선급금이 보통 우리가 100%를 얘기하면 보통 20-30%로 계약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에서 가장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공개 의무사항은 또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엔 부채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단 공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노출할 가능성이라고 봤을 때 한두 개가 될지 세네 개 곳이 될지 여부가 좀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게 이번 실적의 가장 관전 포인트고,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총 매출 이익률입니다. 지금 네.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가 한 58%고 하이닉스가 한 70% 정도 수준이에요. 그거는 이제 워낙 이제 상황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은 마이크론이 정말로 80% 넘느냐가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이게 넘어버리면은 시장은 그러면 하이닉스도 그 75%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야? 네. 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유심히 볼 만한 점들을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최영지 PB님께는 다른 일정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화요일 일정이죠. MSCI 연례 시장 재분류가 예정돼 있는데 한국은 2008년에 관찰 대상국에 올랐지만 2014년에 제외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이 관찰 대상국에 재진입할 수 있을지 좀 긍정 회로를 돌려볼까요? 저는 사실 이 MSCI 선진국과 어려운가 관련해서는 보네요. 좀 네. 부정적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입을 하려고 시도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뭐 공매도도 재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시장 건전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도 자리가 잡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막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에 7월 달부터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까지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발맞춰 가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이 MSCI와 관련된 것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도 워낙 큰데다가 유동성은 당연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뭐 반도체 사이클도 좋아졌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 유입도 높은 데다가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 같이 이런 실제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 좀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다소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 성향 자체가 좀 짧게 끊어서 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변동성 측면에서도 아직 건전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MSCI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시장 건전성으로 봤을 때 사실 상장이 되기까지 조금 더 허들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피해가 덜 하기도 하고 조금 더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이번에 그 일정에 대한 것들은 사실 기대를 크게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MSCI와 CI 지수와 관련해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 당연히 좋은 것도 맞습니다. 이게 진행이 된다면 2, 3년 내로 편입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편입이 되고 나서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그리스의 경우에도 편입이 됐다가 몇 년 이후에 결국에는 충족이 안 돼서 편출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더 그게 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시장이 정말 안정화가 되고 좀 성장이 됐을 때 그때 제대로 편입이 돼야지, 막 섣부르게 편입이 됐다가 이렇게 편출이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이번 일정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바라보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 이화진 차장님께 추가로 다음 주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나 저는 코스닥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분께서 코스닥을 열심히 외쳐주셨지만 결국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잖아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말 그대로 좀 찬밥 신세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찬밥이 맛있지 않습니까, 차장님? 코스닥 다음 주에 저희 좀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 빠진 만큼 빠졌다는 얘기는 워낙 이제 수두룩하게 얘기를 많이 한 상황이었고, 정말로 오늘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런 양극화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7월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스닥 승강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신한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던 것처럼 알테오젠에 관련된 이전 산장 처리 관련 소식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결국 제약바이오가 살아야 코스닥이 살고, 반도체 소부장이야 워낙 이제 3분기 때는 공급계약이 수두룩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걱정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어느 정도는 살겠죠. 3분의 1은. 결국 나머지는 제약바이오와 아니면은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면은 충분히 저는 코스닥은 7월 달부터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진짜 코스닥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이화진 전문가, 최영재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